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가 최근 사실상 디폴트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전부터 헝다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며칠 전에 양광백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만기가 도래한 2천억 원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 우려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도산이 중국 정부의 계획하에 컨트롤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글로벌하게 전이되지 않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헝다 사태와 함께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헝다 사태가 처음 터져서 크게 이슈가 됐는데 그때 주요 언론에서는 이 헝다 사태는 중국 내에만 한정된 문제고 감당 가능한 문제고 글로벌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그런 위험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중국 경제의 특성상 중국의 금융체제 자체가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외부 경제에 미칠 그 파장이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이 문제가 터지더라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여파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죠. 헝다 문제가 불거진 9월 당시에도 시장이 초반에는 좀 놀라는 듯 하다가 금방 잠잠해졌고요. 네, 당시에 실제로 미 연준의 파월 의장 역시도 이 헝다 문제를 가지고 중국 자국 내에 제한될 문제고 글로벌 경제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말을 바꾸니까 요즘에는 이 사람이 말하면 자꾸 반대로 생각하게 되던데, 아무튼 헝다처럼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개발 기업들 도산 문제가 글로벌 경제에는 문제의 여파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이 왜 많은 겁니까? 네, 사실 이 헝다 문제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터진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최근 한 2-3년 동안에 중국 기업들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비 기업처럼 중국 정부 당국에서 봤을 때 비정상적인 기업들을 상대로 구조조정해서 퇴출시키고 있었는데요. 부채가 과하게 많은 그런 데 말하는 거죠. 네. 중국은 지금 이런 그림자 금융을 포함해서 기업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기업 부채 문제를 건전화시키고 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최근 한 2-3년 사이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기업 디폴트 현상이 2-3배가량 급증한 걸 알 수 있어요. 중국 당국이 기업들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좀 더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3대 레드라인이라는 기준도 정해놓고 기업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건전성을 확보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죠.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맞추는 부실한 기업들한테는 대출 제한도 하고 하면서 자연 도태되게끔 그렇게 만든 것도 맞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죽는 기업이 생겨서 문제고 경제 여파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더 크게 터질 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터뜨리고 죽일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미리미리 죽여서 정리하고 연착륙한다는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중국의 다른 부동산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도 헝다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이런 헝다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 잘 컨트롤해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헝다 사태를 바라볼 때 중국이 감당 가능한 제한된 문제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당장은 아프더라도 썩기 전에 미리 고름을 짜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네. 근데 이런 의견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말 많던 헝다그룹 사태가 결국에는 디폴트 상태까지 빠지면서 사실상 침몰하게 됐고 게다가 양광백이라고 다른 부동산 개발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헝다그룹이 터질 것도 다 알던 문제고 다른 기업이 연쇄적으로 터질 것도 다 알던 문제인데 이제 와서 생뚱맞게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미리 중국 정부 당국이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을 못 맞추는 기업들은 퇴출시켜서 죽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사 보니까 중국 정부도 철저하게 시장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거라고 하더만요. 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와서 정작 퇴출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죽이려고 했으면 죽여야지 왜 갑자기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풀어주고 또 최근에는 중국인민은행에서 지급 준비율까지 내려서 223조 원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급하게 푸는 조치를 하냐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시장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지금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이 도산 문제를 가지고 말처럼 단호하게 처리하면서 컨트롤 하에 처리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의문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조금 냄새가 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앞에서는 기업들의 자산과 부채 건전화를 위해서 대출을 규제했고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쳤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큰 기업이 터져서 그런 건지 전에는 건전화하겠다고 대출을 막아놓고는 정작 이제 와서 막상 죽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니까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돈 빌려주는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는 생각이 지금 이 문제가 중국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터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더 큰 규모로 터져서 기존 정책과 의도를 은근슬쩍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맞고 그런 기준이라면 최근에 헝다 사태를 비롯한 이런 문제들이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제한적이라는 말이 컨트롤이 될 때야 제한적인 문제지 컨트롤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제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기업 부도 문제가 중국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중국 실물 경제에 타격을 크게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헝다 사태를 비롯한 지금 이 중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부동산 기업 부채 문제가 꼭 금융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건설이나 철강 혹은 일자리 문제라든지 중국 GDP의 30%가량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의 특징을 보더라도 부동산의 세소 의존도가 높은 그런 지방정부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실한데 더 부실화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중국 정부가 시장 논리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부실 기업을 의도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문제는 터지겠지만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출 완화라든가 최근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현재 상황이 중국 정부가 예상한 수준 이상 혹은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 넘어선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간다 그 말이죠. 네, 그 말이에요. 그런 의심이 들게끔 찝찝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중국 기업들의 부도로 인한 여파가 제한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선 내년에 중국 경제가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6%도 안 나올 정도로 경제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기업들이 부채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실업률까지 나빠지게 돼서 중국 실물 경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중국하고 대외 무역적으로 엮여있는 다른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 문제에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금융 측면에서 중국의 부실 부동산 기업 문제가 터졌을 때 세계적인 여파가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 기업이 실물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터져버리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헝다를 비롯한 다른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연쇄부도 사태가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중국의 실물 경제를 침체되게 만들 수 있고 그게 더 나아가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엮여있는 주변 다른 나라들의 실물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 같은 부분 말고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충격을 감안하고 정부 관리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의심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중국이 1978년에 개혁 개방을 한 이후로 사실상 중국은 쭉 성장만 해오던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최근에 맞는 이 위기는 처음 맞는 그런 위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국이 경제 위기를 잘 수습해서 해결해본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경제 위기 컨트롤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된 나라가 중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실 기업 정리 작업을 의도한 대로 관리하에 잘 하고 있다는 그 말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찝찝한 부분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번외인데 지난 9월에 이 헝다 사태가 처음 이슈가 됐을 때 미 연준 의장 파월이 한 말이 분명 이 헝다 문제가 중국만의 문제로 제한적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9월쯤이죠. 네. 근데 그리고 한 2달쯤 지나서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때 사실 언론상에 헝다 얘기가 많이 줄어들고 헝다 문제에 대해서 시장도 잠잠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파월이 헝다 얘기를 꺼내면서 헝다 사태 파장이 커져서 글로벌 경제 위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 바꿨니 하면서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말을 바꿨더라도 헝다 사태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을 했다면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추가로 언급을 해야 될 건데 또 그 뒤로 지금까지 이 헝다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마치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알리바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논리적인 얘기는 아닌데 암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헝다 사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로까지 번지는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문제될 수 있다고만 툭 던지고 들어갔는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연준에서 자기들끼리만 검토한 뭔 자료가 있는 건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히 이 문제의 여파에 대해서 제한적일 거다 하고 안심하고 그냥 바라보기에는 찝찝한 구석이 좀 많다는 건데요. 물론 대부분은 이 헝다 사태가 터져도 금융시장에는 단기적인 충격이 그칠 거라는 그런 의견이 많고 그런 의견이 지금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는 건 맞는데 근데 이 헝다 사태가 도화선이 돼서 다른 경제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이게 단기적인 금융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실물 경제 위기로까지 전이가 돼서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좀 찝찝한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했어요. 헝다 문제처럼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위기를 맞을 거라고 전부 미리 말은 하는데 하지만 근데 이건 중국 정부가 부실 기업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 어느 정도 충격은 감안하고 관리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 없이 맞는 거랑은 이야기가 다른 거다.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서브프라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일 거라고 하면서 전부 괜찮다 하는데 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 할 텐데 근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게 맞는지 좀 찝찝하기는 했거든요. 오늘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헝다 사태에서 시작된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 문제가 속속 터져 나오면서 현실화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말 대세의 의견처럼 중국 부실 기업의 부도의 여파가 중국 내에 국한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편한 마음으로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